노는 줄만 알았던 토트넘 구단이 놀랍게도 이적 시장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웨스트햄의 모하메드 쿠두스를 영입하기 직전까지 온 건데요. 히어리고로 유명한 로마누 기자가 오늘 새벽에 직접 히어리고를 외치면서 쿠두스의 토트넘 이적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로마누 기자는 속보라고 하면서 모하메드 쿠두스가 토트넘으로 향한다. 웨스트햄은 5,500만 파운드를 받을 것이다. 쿠두스는 오직 토트넘만을 원했고 이제 6년 계약에 서명할 것이다. 목요일에 런던에서 메디컬 테스트가 예약되어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적이 완료된다라면서 히어리고라고 한 겁니다. 사실 쿠두스 영입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요. 웨스트햄은 원래 쿠두스에게 무려 8,5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을 달고 매우 비싼 값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반대로 당연히 사는 쪽인 토트넘은 최대한 저렴하게 사려고 했겠죠. 최초 토트넘의 제안은 5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934억 원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요즘 이적 시장이 워낙 미쳐서 그렇지 5천만 파운드도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역대 토트넘 이적료 지출에서도 5천만 파운드면 4위거든요. 솔랑케, 은돈벨레, 히샬리송입니다. 그런데 웨스트햄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스트햄 쪽 언론이 한 말이 참 어이없으면서도 웃긴데요. 웨스트햄 웨이라는 웨스트햄 전문 매체가 웨스트햄은 쿠두스에 대해 더 나은 제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웨스트햄은 첼시가 토트넘이 제안한 것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웨스트햄 구단은 쿠두스를 토트넘에 판매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때문에 첼시가 더 많은 현금을 제시해서 쿠두스를 영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른 클럽들도 경쟁하기를 원한다라면서 웨스트햄의 꿍꿍이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햄은 쿠두스 가격을 올리려고 토트넘뿐만 아니라 첼시 같은 돈 많은 클럽이 영입 전에 참전하기만을 바랬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웨스트햄의 바람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첼시는 7월 2일에 브라이튼의 공격수 주앙 페드로를 6천만 파운드에 영입했고 이어서 7월 5일에는 도르트문트 출신의 제이미 키튼스까지 5,200만 파운드에 영입하면서 공격수 2명을 영입해버렸거든요. 결국 첼시는 공식적으로 제안조차 하지 않고 쿠두스 영입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고 동시에 쿠두스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선수 본인이 토트넘의 이적을 선호한다면서 토트넘 이적설을 더 밀어붙인 건데요.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디 애슬레틱의 온스테인 기자가 독점으로 쿠두스 이적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점. 토트넘이 모하메드 쿠두스의 이적에 대해 웨스트햄과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적료는 5,500만 파운드다. 메디컬 테스트는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다라면서 쿠두스가 토트넘과 6년 계약을 할 거라고 기습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에 앞서 소개했던 로마누 기자의 히어리고까지 나오면서 쿠두스의 영입이 99% 확정됐죠. 아직 구단 차원에서 나온 건 아니니까 100%라고는 못하지만 사실상 확정입니다. 네. 5,500만 파운드면 지금 환율로 쳤을 때 1,027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인데 당연히 절대적으로 보면 비싼 건 맞지만 최근 이적 시장 물가를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네. 토트넘 역대 이적료 순위에서는 2위였던 은돈벨레를 제치고 쿠두스가 2위가 되고요. 참고로 1위는 솔랑케입니다. 네. 쿠두스랑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미세하게나마 솔랑케가 더 비쌌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특히 5,500만 파운드라는 가격에 쿠두스를 데려온 게 잘했다는 반응인데요. 와, 레비가 무려 3천만 파운드를 깎은 거야? 진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짓을 하네. 쿠두스를 5,500만 파운드에 산 거면 좋은 거래지. 그 대머리에 마에스트로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해냈다. 비현실적인 금액이야. 작년만 해도 쿠두스는 최소 8천만 파운드였어. 엘랑가나 마두에케가 비슷한 가격에 이적한 걸 보면 쿠두스를 이 가격에 영입한 건 진짜 대단한 성과야. 쿠두스 영입은 진짜 잘했으니까 이제 미드필더 좀 데려오자. 내가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보고 이렇게 기뻤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쿠두스는 토트넘의 약점을 채워줄 완벽한 퍼즐이야. 무엇보다 그의 돌파는 보는 맛이 있지. 내가 가장 마지막에 봤던 뉴스는 웨스트햄이 토트넘의 쿠두스를 팔기 싫다는 뉴스였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나온 거지? 과정은 모르겠지만 환영할 만한 소식이야 라면서 토트넘의 짠돌이 레비 회장이 또 한 번의 협상에 성공했다면서 좋아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쿠두스의 장점을 보면
왼발잡이 공격수로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의 대체제라는 건 전혀 쿠두스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갖다 붙이기만 해서 나온 말이고요. 실제로는 오히려 오른쪽 윙어인 브레넌 존슨의 대체제라고 봐야겠죠. 어쩐지 존슨의 표정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네. 쿠두스가 존슨의 결정력과는 어떤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키 외에는 모든 면에서 쿠두스가 압도합니다. 존슨도 5천만 파운드 조금 안 되는 매우 비싼 금액으로 영입했거든요. 쿠두스가 손흥민과는 좋은 파트너가 되면 됐지 절대로 손흥민 대신 나오진 않을 겁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윙어가 주로 쓰는 발이 포지션과 반대인 걸 선호하기 때문에 왼발잡이인 쿠두스가 왼쪽 윙어로 나오는 건 웬만하면 피할 거거든요. 왼쪽 윙어가 다 다쳐서 못 나오면 모를까. 쿠두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포지션은 라이트 윙어라고 봐야 합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나름 유명한 한 미녀 유튜버는 쿠두스 영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쿠두스의 장점은 물론 토트넘에 새롭게 부임한 프랭크 감독이 쿠두스를 더 잘 쓸 수 있다는 이유였죠. 생각해보면 맨유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브라이언 음베모를 누가 만들었나요? 네, 바로 프랭크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 쿠두스가 토트넘으로 오면 더욱 폭발적인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이 미녀 유튜버의 예측이었습니다. 고래도 매우 동의하고요. 또 이 유튜버도 고래와 마찬가지로 쿠두스가 오른쪽 윙어로 나올 거라고 봤죠. 토트넘 전문 기자인 골드 기자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쿠두스의 장점을 분석하면서 오른쪽 윙어로 출전해서 왼발잡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가 일품이라고 평가했죠. 실제 직전 시즌에도 쿠두스는 90분 기준 가장 많은 돌파를 시도한 선수고 성공률은 리그 전체에서 2위였습니다. 확실히 존슨과는 많이 다르죠. 네. 손흥민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긴 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영입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두스란 대형 매물을 영입한 뒤에도 또 다른 선수 영입설이 나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요한 위사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은베모와 더불어서 브렌트포드의 원투펀치였던 선수로 지난 시즌 19골을 폭발시키면서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이 리그 2위였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 윙어였는데 프랭크 감독이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꿔주면서 비로소 잠재력이 폭발했죠. BBC에서 솔랑케와 위사를 비교했는데 위사가 솔랑케보다 700분이나 덜 뛰고도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리그 성적으로만 봤을 때 위사는 19득점 4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23개, 솔랑케는 9득점 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2개. 위사가 확연하게 앞서거든요. 뿐만 아니라 슈팅 대비 득점을 뜻하는 골 전환율에서도 위사가 21%, 솔랑케 15%로 위사가 더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위사를 변신시킨 장본인이 프랭크 감독이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죠. 위사가 오려면 아무래도 히샬리송은 이적시켜야 포지션이 빌 것 같은데 챔스를 나가는 토트넘 입장에서 히샬리송보다는 더 치명적인 공격수가 필요하긴 합니다.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프랭크 감독이 위사를 데리고 오고 싶어하고 토트넘은 영입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합니다. 게다가 맨유와도 연관이 되는데 브렌트포드는 은베모와 위사 중에 한 명만 팔고 한 명은 지킬 예정이라서 토트넘이 위사를 영입해버리면 맨유는 닭 줬던 개 신세가 되거든요. 네. 쿠두스에 위사까지 영입하면 새롭게 손흥민, 위사, 쿠두스 3톱이 되는데 여러분은 이 조합 어떠신가요? 쿠두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의 컨텐츠를 클릭해 주십시오. 쿠두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